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새로 생긴 호텔이죠. 5월 달에 오픈한 곳이고, 롯데 시그니엘에 이어서 대한민국 두 번째 6성급 호텔 조선 팰리스 강남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고급스러운 대형 한옥 호텔이 생겼으면 하는데, 무슨 컨벤션 센터 같이 생겨가지고 외부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선 팰리스 강남의 콘스탄스입니다. 호텔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 이제 화재의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좀 아파 보이죠? 여기저기 다쳤는데 몸에 담석도 좀 많으시고 수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콘스탄스는 24층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위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생각보다 캐주얼한 느낌을 받았고 층수가 높다 보니까 뷰가 좋아요. 그리고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도 좋고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이곳은 저녁에 야경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잠깐 이야기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단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점심, 저녁 전부 현재 가장 비싼 뷔페입니다. 과연 비싼 값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뷔페를 다니면서 이 메인 메뉴가 아니면 너무 별로였던 적이 많아서 오늘도 당연히 좀 눈길이 끄는 것부터 가져와 봤습니다. 오픈하자마자 들어간 터라 안심이나 살치살은 준비 중이라서 일단 이렇게만 가져왔고요. 가장 비싸다더니 랍스터가 없네. 왠지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먹어봅니다. 대게부터 먼저 먹어봤습니다. 여기는 찜기에서 제공이 되고요. 방금 껍데기를 잘 보시면 이제 손질을 해놔서 손으로 꺾어서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살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대게를 그냥 얼음 위에 두면은 차갑고 그렇다고 찜기에 넣어 놓으면 이제 말라버려서 제가 뷔페 리뷰할 때마다 좀 징징대는데 여기는 찜기의 열기가 강하지 않은 건지 따뜻하지는 않습니다만 말라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맛있었어요. 이 중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지 않는 로스트 비프. 이거는 보기는 좋은데 어디서 먹어도 항상 질겨가지고 그래도 먹어봐야 되겠죠? 생각보다는 부드럽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갈비입니다. 얼마 전 잠실 라세느가 양갈비 원툴이었는데 이거는 엄청 맛있어요. 라세느보다 훨씬 낫고요. 지금까지 갔던 모든 뷔페를 통틀어도 제일 낫습니다. 이 정도면은 단품으로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맛도 진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구이입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괜찮다고 하는 건 보통 호텔 뷔페에서 접하는 퀄리티를 상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신선한 건지 가리비 감칠맛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전복은 구이로 제공이 되는데 플레이버즈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작고 약간 더 단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복은 플레이버즈가 더 낫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소라인데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해서 항상 한 번쯤은 꼭 이런 걸 먹는데 먹을 때마다 도통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맛있습니다. 이거에 초장만 있으면 소주 2병 그냥 가능합니다. 새우는 평범했고요. 랍스터 때문에 처음엔 좀 실망했는데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손님들이 계셔서 자세히는 못 찍었지만 대략적으로 전경은 이런 느낌입니다. 조리하는 공간이 따로 숨겨져 있지 않고 모두 오픈입니다. 일단 해산물 섹션입니다. 찜기에 놓인 대게가 있고 옆에는 홍합찜 그리고 가리비찜 멍게회가 있고요. 그 옆에 찜기가 하나 더 있고 아까 맛있게 먹었던 소라랑 새우가 있습니다. 대게랑 소라가 맛이 좋았어서 한 번 더 가져왔고요. 가리비도 찜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게는 살이 진짜 통통하고요. 가져올 때마다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홍합, 가리비, 소라 다 맛이 괜찮았어요. 보통 뷔페에서 먹는 해산물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홍합 조금 보여드리고 초밥이랑 회가 있는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밥은 신라호텔처럼 다이 앞에서 이제 바로바로 쥐어주시고요. 저 왼쪽에 있는 모형 같은 게 진짜 음식이에요. 그리고 회가 있는 곳으로 가면 유부초밥도 있고 순서대로 도미, 연어, 농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치가 있습니다. 초밥이랑 회 몇 점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참돔 초밥은 이제 껍질을 살린 마스카와가 되어 있고 단새우가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참치가 색이 꽤 좋습니다. 일단 농어회부터 먹어봅니다. 여름이 제철이라 지금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돔 이거는 껍질이 없네요. 그런데 이거 맛있습니다. 뷔페에서 회를 먹고 맛있다고 생각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숙성이 잘 된 건지 적당히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감칠맛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참치. 보통 뷔페에서는 이제 참다랑어보다는 좀 낮은 등급의 눈다랑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해동이 제대로 안 된 눈다랑어는 이제 그냥 물맛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이지만 산미가 있네요. 원래 참치를 딱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맛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뷔페에서 먹는 참치 중에는 가장 나은 수준입니다. 남은 도미회로 초밥에 간장 좀 발라주고요. 뷔페 초밥에는 이제 와사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안 그래도 밥에 간이 약해서 별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매번 한 점씩 꼭 와사비 없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렇게 와사비를 올려봤습니다. 와사비가 생각보다 맵지 않아서 좀 많이 올렸고요. 광어부터 먼저 먹어봤는데요. 이때 매워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좀 이상해서 보니까 안에 와사비가 있네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다시 이렇게 황급히 걷어냈고요. 그래서 광어 맛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스카와한 참돔입니다. 일단 초밥은 오마카세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교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뷔페라는 거를 감안하면 훌륭합니다. 재료가 확실히 괜찮습니다. 웬만한 판초밥집보다 훨씬 나아요. 다른 초밥도 마찬가지네요. 다만 유부초밥은 좀 평범했습니다. 안에 재료가 이것저것 있어서 조금 기대했는데 간이 조금 약했어요. 그리고 튀김도 앞에서 바로 튀겨주는데요. 튀김 섹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있고요. 고구마, 단호박, 꽈리고추, 새우 등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튀김식으로 주시는데 원하는 재료만 골라서 튀겨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옆에는 바로 이렇게 소스가 있는데 트러플 소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덴푸라 스타일의 튀김이고요. 일단 튀김은 다 괜찮습니다. 바로 튀겨서 나온 거니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식어서 눅눅해진 튀김은 맛이 없잖아요. 하룻밤 묵힌 양념치킨만 제외하고 새우랑 쿠시카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우는 이제 간이 좀 있는 편이라 식으면 확실히 짜다고 느끼긴 할 것 같아요. 안에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시카츠는 이제 일본식 튀김 꼬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맨 위에는 이제 표고버섯, 그리고 그 밑에는 가리비가 있고요. 마지막에 저 붉은 건 혹시 게 집게살인가 설레었는데 토마토였습니다. 그릴 섹션도 빨리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일단 처음으로 보이는 거는 피자 두 종류가 있고 양갈비 있고요. 안심이랑 살치살, 그리고 로스트 비프, 그 옆에 빨간 거는 치킨 바베큐랑 차슈고요. 그리고 LA 갈비가 있어요. 이어서 여러가지 야채구이랑 아까 먹었던 전복, 가리비, 그리고 소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가지 곁들일 수 있는 소스와 사이드가 있고요. 다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 양갈비를 왜 가져오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네요. 일단 피자가 굉장히 별로였다는 혹평이 담긴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후에 개선이 된 건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잠시 라세누보다 훨씬 나았고요. 안심이랑 살치살은 좀 얇게 제공이 되는데 안심은 조금 소분감이 적고 퍽퍽한 느낌이었습니다. 안심은 이제 신라호텔이 훨씬 낫고요. 살치살도 조금 오버쿠인 것 같아요. 약간 질겼습니다. 아까 튀김 코너에서 트러플 소금 가져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LA 갈비, 이거는 진짜 존맛탱이에요. 이건 그냥 고깃집에서 이렇게 팔아도 될 것 같아요. 플레이버즈보다 낫고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차슈, 이거는 좀 너무 달고 느끼해서 별로였고요. 바베큐 치킨은 차슈보다는 나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 정도이고요. 먹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원래 보통은 이제 풀떼기 코너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날 좀 흥분을 한 건지 이제야 둘러봤습니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료가 신선하고 꽤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피타이저가 있는 쪽에서 약간 놀랐는데 비주얼도 좋고 꽤 괜찮아 보이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보통은 그냥 좀 버리고 가는 코너인데 로스트 비프 샐러드도 괜찮아 보이고 특히 저 쉐비체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해산물 코너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믿고 챙겨봤습니다. 접시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양식 코너까지 한 번에 가봤습니다. 순서대로 소고기 스튜, 보르기뇽에 잘 아시는 라자냐, 그리고 이게 필로도우 연어, 이거는 처음 본 음식이었고 이 하얀 거는 가자미 구이, 그리고 해산물 스튜, 부야베스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치킨 마벨라라고 하는 닭고기 요리가 있네요. 이제 배가 좀 차고 있어가지고 조금씩만 담아봤습니다. 치킨 마벨라가 궁금하긴 했는데 닭다리 하나를 다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올리브만 가져왔네요. 에피타이저류가 확실히 괜찮습니다.
로스트 비프도 그냥 먹으면은 좀 뻑뻑한데 샐러드 드레싱이 있으니 훨씬 부드럽고 덜 느끼했고요. 가리비 관자도 재료가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익혀낸 정도도 아주 좋아요. 가리비나 다른 해산물 몇몇 개는 좀 자주 겹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광어 셰피체도 아주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맛있네요. 양식 쪽에서는 딱히 특별히 언급할 만큼 맛있는 건 없었는데요. 부르기뇽 그냥 그랬고 부야베스는 괜찮긴 했습니다. 짬뽕에 들어간 새우 같은 저 필로도 연어는 제가 잘못 가져온 건지 연어가 거의 없었고 특이하게 밑에 밥이 있어요. 근데 좀 별로였습니다. 라자냐도 이제 좀 불어있는 그 전형적인 뷔페 파스타 느낌인데 뭐 이런 거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편집하다 보니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 파스타도 즉석에서 제공이 되는데 로제, 크림, 오일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저는 정어리 오일 파스타를 가져왔습니다. 면도 괜찮고 간도 적당하고 맛있어요. 이것도 아마 지금까지 다닌 호텔 뷔페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던 파스타인 것 같습니다. 최악은 플레이버즈 크림 파스타였고 제가 너무 비난만 하는 것 같은데 플레이버즈 메인은 훌륭합니다. 제 영상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프류랑 또 라이브 누들 코너라고 해서 즉석에서 만드는 국수류가 따로 또 있고요. 중식까지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국수류 중에 산마 나또 소바를 보셨나요? 이거 요즘 계속 보게 되네요. 희한하게 살면서 몇 번 본 적이 없었는데 5월달부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커리 우동 시켜볼까 하다가 좀 특이한 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또소바 시켰고요. 그리고 딤섬 보셨고요. 중식 메뉴가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어향가지, 이거는 그린빈 볶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엑소 새우 볶음밥,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이것도 인기가 참 많죠. 칠리 새우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자 이제 깐풍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보라조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흑후추 소고기, 그리고 옆에 이제 소스가 따로 있는 탕수육 이렇게 있네요. 일단 중식부터 좀 보여드리면 메뉴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식은 이제 재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조선호텔도 이제 홍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식당이 있는데 아쉽지만 중식은 신라호텔 뷔페가 압도적으로 맛있어요. 소령포는 눈으로 봐도 피가 좀 두껍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뷔페의 특성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피가 찢어지면 안에 있는 육수가 다 빠져버리니까요. 피 말고는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랑 새우가 들어간 슈마이인데 평범했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용미 하가우, 용의 꼬리처럼 저렇게 앙증맞은 꼬리를 내놓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그랬습니다. 스타필드 지하에 있는 만두집이 맛있는데 팔보라조, 이거는 오징어만 가져왔는데 이게 좀 매워서 아쉬웠는데요. 오징어 자체는 익혀놓은 정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뷔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탱글탱글하고, 그런데 이제 소스가 조금 아쉽네요. 어양가지도 평소에는 엄청 좋아하는데 좀 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 즙이 밖으로 좀 빠지면서 눅눅해지는 것 같아요. 깐풍기도 그냥 평범한 깐풍기 맛이고요. 칠리 새우도 안에 이제 새우는 괜찮았는데 양념이 너무 좀 양념치킨 소스 같은 맛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평범합니다. 흑후추 볶음은 플레이버즈가 맛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기가 두툼한 건 좋은데 조금 뻑뻑했네요. 그리고 탕수육 당당하게 오늘도 이렇게 소스를 부어서 가져왔고요. 안에 고기도 두툼하고 부드러워서 괜찮았는데 식어서 좀 아쉬웠고요. 소스는 이제 새콤한 맛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식의 꽃 볶음밥 별로입니다. 수분이 너무 없어서 밥이 딱딱하고 감칠맛이 좀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중식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토 소바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시 오마카세 영상 올리면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호불호가 엄청나게 나뉘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를 뷔페에서 보네요. 드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리뉴얼 때 정리대상 1순위가 되지 않을까. 맛은 괜찮았습니다. 일단 쯔유 다시를 좀 넉넉하게 주셔서 이 참마의 고소한 맛은 좀 덜해도 짭짤하니 저는 괜찮게 잘 먹었습니다. 면은 그냥 평범한 소바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식이랑 베이커리, 디저트가 남았는데 제가 디저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식이랑 베이커리 부분은 그냥 먹지는 않고 찍기만 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너무 배가 불렀어요. 뭐 안 좋다면서 그거 치고는 엄청 먹긴 했죠. 한식은 이제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 몇 가지 있었고, 뷔페의 영원한 친구 육회랑 갑오징어 초부침, 더덕구이는 조금 땡기긴 했어요. 그리고 베이커리류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쪽도 먹지는 않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왔어요. 이제 생햄이랑 치즈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놓여져 있는데 가짓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샤키테리라던가 고르곤졸라 같은 좀 잘 안 나갈 것 같은 메뉴가 좀 있었고, 고트 치즈가 너무 예쁘게 플레이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점은 몇몇 뷔페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저트 섹션인데 여기가 딱 센터입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즐거운 것들이 많아서 조금 담아봤어요. 참고로 저는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별 생각은 없는데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이제 뷔페는 좀 유원지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서 그게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눈길을 막 끄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좀 작고 앙증맞은 애들이 이제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케이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초코 케이크에 금박이 붙어있는 등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군데군데 잘 되어 있습니다. 12만 5천 원이나 냈으니 금 한번 먹고 가야 할 듯 해서 냅다 초코 케이크로 챙겨왔고요.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까 디저트 종류가 꽤 많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뒤에 케이크 같은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 안 먹는데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가짓수가 많은 게 구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도 놓여져 있는데 가짓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골드키위랑 자몽, 메론, 파인애플 이 정도네요.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토핑이랑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4종이 있는데 토핑은 좀 빈약해 보이지 않은가 싶고, 그 스프링클스? 이름이 맞나? 그거 하나만 있어도 게임 끝인데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일단 많이는 못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접시는 정말 정신력으로 먹었고요. 디저트는 솔직히 기대에 비해서 좀 별로? 근데 별로라고 하기에는 몇 개 안 먹어봐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신라호텔이랑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분께 아이스 커피를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앙증맞은 마카롱이랑 같이 주셨어요. 먹어야 하는 단 음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커피가 아주 좋았습니다.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엄청 시원하고 고소하고 좋았어요.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까 옆에 있던 토핑을 조금 넣어봤는데 딱 봐도 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저 젤리요, 저게 아이스크림을 얹어 놓으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젤리는 따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딸기 얹은 홈런볼, 그 라세네에서 먹은 홈런볼만큼은 최악은 아니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홈런볼이 아주 잘 만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귀여워서 가져와 봤는데 초코 안에는 크림이 있어요. 이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크림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과 무스인데 그냥 보기에는 이제 사과보다는 앵두 같은데 이것도 안에 이제 화이트 초콜릿이랑 크림이 있고 사과로 만든 이제 필링이 들어가 있어요. 필링이 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박 붙은 초콜릿 케이크인데 뭐 금박 큰 거는 다 털리고 없더라고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달아서 반밖에 못 먹고 기부업 했습니다. 그리고 저 케이크 한 입 먹고 골드키위 먹었는데 너무 신 거예요. 케이크 단맛이 너무 강렬해서 이 키위 바닥 긁어먹을 때쯤 키위의 맛을 느꼈습니다. 키위를 먼저 드세요. 마카롱도 좀 많이 달았습니다. 신라호텔에서 먹은 마카롱이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 단맛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디저트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끝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제 방보다 5배는 럭셔리한 화장실입니다. 그냥 구경하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메뉴에 랍스터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랍스터를 왕창 먹고 싶다면 플레이버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신라호텔 더 파큐브나 여기로 올 것 같아요. 일단 해산물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그릴도 양갈비나 LA 갈비는 진짜 맛있고요. 전반적으로 플레이팅이 고급스럽고 라이브 세션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아쉬웠던 건 중식이랑 디저트? 그것도 특별히 나쁘다고 할 건 아닌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런치로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잘 보신 뒤에 괜찮은 음식만 골라서 만족도 높은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